오늘 나온 뉴스 언박싱해드린 기자 언박싱. 오늘은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오늘 검언유착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 1 단독 박진원 부장판사 심리로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이 재판에는 후배 백승우 기자도 나왔습니다. 예. 오늘 재판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네. 오늘 재판을 보면은 이동재 전 기자 측과 백승우 기자 측 모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전 기자 측은 유시민이라는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유 이 사장의 강연료 의혹에 대해 여러 가지 언론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의혹을 따라간 취재에 불과하다는 것과 그리고 제보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적 없다. 공소장을 이 두 부분을 반박을 했고요. 그리고 백 기자 측은 이제 이 전 기자 측과 공모 관계에 대해서 아예 선을 그었습니다. 1년 반 경력의 막내 기자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취재 현장에 같이 참석하거나 미팅 자리에 동행한 것이 전부라는 설명입니다. 글쎄요. 그런데 제보자 X에게 이 백 기자가 전화도 하고 네. 그 채널A 사무실에서 했던 얘기가 우리의 의견입니다. 이렇게 전달하게 됐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기 좀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동재 전 기자랑 아예 선을 그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검찰은 이제 한동훈 검사랑도 통화한 내용이 있다라는 점을 주장을 했는데 일단은 여기를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백성호 기자는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동재 기자의 반박도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들만 봤을 때는 이철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에 유시민 이사장이라고 특정이 돼 있고요. 예. 그게 공익의 목적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당시까지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은 그 유시민 이사장이 신라젠 관련 강연을 했고 그 당시에 신라젠에서 돈이 빠져나간 내역들이 있다라는 의혹 보도들이 나왔는데 이게 기자들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예. 근데 한동훈 연구위원과 이전 기자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다고 해도 현장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 기자가 해당 내용을 가지고 편지를 보내서 가족이 구속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말, 그러니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말과 그 다른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족 이야기를 편지 썼으니까요. 네. 예. 그리고 이대로 있으면은 뭐 중형이 내려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기 때문에. 네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재판 이후에 재밌는 점이 있었다는데 어떤 거예요? 지금 청취자분들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기사들을 보면은 오늘 나온 기사들은 대부분 이동재 전 기자 측의 변호인의 말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을 현장에서 제대로 듣고 쓰는 건 정말로 좋은 일인데 이게 이동재 전 기자의 재판이라서 그런 건지는 앞으로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는 검찰 이야기만 받았었는데 변호인 이야기는 쓰지 않고 이번에는 반대다 이 말씀이네요. 이게 아예 반대입니다. 그래요. 코로나19 상황 좀 살펴볼까요?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20명 늘어서 누적 18,26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21일에서 23일 사흘 연속 300명대를 기록한 뒤에 24일과 어제 이틀간 200명대로 다소 떨어졌지만 이날 다시 300명대로 증가한 겁니다. 그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은 어제 정오 기준으로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 총 915명이 확진이 됐고요. 이 교회 집단 감염은 의료기관과 어린이집 등 이미 22곳으로 전파가 된 상태입니다. 예. 자, 그 미래통합당 쪽에서 8.15 집회뿐만 아니고 민주노총도 집회를 하지 않았느냐. 네. 왜 이야기는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던데 민주노총이 전체 명단을 제출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그 정은경 본부장이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민주노총에 대해 집회 참석자들에 대한 명단 제출 요청을 공문으로 시행을 했고 명단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15일 민주노총 집회에서 확진자가 한 명이 확인이 됐는데 이 확진자가 도심 집회에서 노출됐을 가능성과 함께 그 이전에 사업장에서 노출됐을 가능성도 있어서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선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코로나19 방역엔 특권은 없다면서 민주노총의 명단 제출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8.15 태극기 집회도 마찬가지고 민주노총도 마찬가지고 지금 코로나19 엄중한 상황에서는 방역 당국의 어떤 지시나
이런 네. 거 따르면서 협조를 해야겠죠. 그 온라인상에는 8.15 집회나 그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집회에 참석한 분들한테 민주노총 집회에 참석했다라고 해명해라 라는 그 가짜 뉴스가 돌고 있는데 예.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면 사실은 이제는 필요 없어지는 가짜 뉴스가 되는 거죠. 그래. 자, 근데 문제는 홍수 복구도 아직 제대로 못했는데 태풍 바비가 올라오고 있어요. 네, 지금 기상청은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27일 새벽 태풍 바비가 서울에 가장 근접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오늘 제주 지역에서는 초속 36.4m의 바람이 관측이 됐는데요. 이 바람에 제주시청 인근 도로에서는 가로수가 바람에 꺾여서 도로를 덮치는 경우도 있었고요. 신호등이 도로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예, 이번 태풍은 굉장한 바람과 함께 몰려온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러면 내일 출근 시간이 좀 어려워지겠네요. 네, 강풍이 예상되는 시간이 내일 아침 출근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체감하는 바람의 수준은 실제 관측된 바람의 수준보다 더 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 아침 출근할 때는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교량 건너실 때도 당연히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정세균 총리가 어제 의사들에 대해서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다시 한번. 네, 정 총리는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은 국민들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집단 행동에 나서는 의사들은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 따라 즉시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보건복지부 장관이 파업 의사들 향해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죠. 네. 그러니까 정부는 그동안 예고했던 대로 의료계의 단체 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는데요.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 업무 개시 명령 불이행 시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고요. 행정처분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업무 개시 명령을 미이행하거나 거부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고요. 거부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예. 이게 지금 의사들은 이번 정부가 내놓은 정책에 근본적인 문제들이 다 빠졌다고 하는데 네네. 근본적인 문제들은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좀 멀리 내다보면서 앞으로 토론하고 논쟁하고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 하필이면 파업을 한다면 과연 그게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느냐 명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게다가 정원을 10% 지금보다 10% 그것도 10년간 한시적으로 늘리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파업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밥그릇 싸움, 밥그릇 지키기 이렇게밖에 비춰질 수 없기 때문에 네. 파업도 국민적 지지를 얻어야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SNS 상에서는 벌써 그 파업 때문에 치료를 못 받아서 어머니가 아프시다 혹은 내 가족이 아프다라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보면은 국민들이 지금 파업을 왜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분들도 이제 국민들의 얘기를 좀 들어서 복귀를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우리 YTN도 과거에 파업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그때는 공정 보도라는 명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박수를 쳐줬던 건데 이번 파업은 그런 명분이 없기 때문에 과연 박수를 받을 수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해찬 대표가 현장 복귀하라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김종인 위원장이 공공의대가 뭐 그래 급하냐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 정치적인 수사인 것 같습니다. 보면은 정부가 이제 의료계의 말을 듣지 않고 있다는 말인데 이 부분도 사실은 그 의료계와 그리고 일반 국민들 간에 좀 인식의 간극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조금 앞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일방적 정책을 발표한 정부도 약간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간이 좀 있으니까 네. 당장은 좀 복귀를 해서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그때 다시 한번 논의하는 걸로 이렇게 좀 대화로 풀어나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 언박싱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